그래서 오늘 조금만 나갈 거야, 조금만. 어차피 새로운 친구랑 진도도 마치 않고 조금만 나가면서 해봅시다. 그래서 페이지는 출출충전 출출충전 지금 이걸로 나오죠? 114페이지 표현이야. 114페이지 새로운 단원 나갈 거고요. 114페이지에 여기 단어는 이제 문자와 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들어오면은 문자를 좀 자주 쓴다. 원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 했던 거를 그림 그리지 마. 아유 진짜 원래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숫자 어떤 수가 있다 그런 네모라고 놨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 x, y, z 뭐 물론 다른 문자가 다 쓰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a, b, c 등등등등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문자로 써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애들 표현을 할 거고요. 걔들이 이제 식으로 쓸 건데 얘들을 쓰면서 이제 뭐 계산도 할 거고 쭉쭉 할 건데 먼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우리가 쓸 거래. 그래서 걔들이 뭔지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계속 했던 거에서 살짝 얘만 쓰는 거라서 똑같아요. 쉬워요. 그러면 책을 한번 봐보죠. 문자로 사용해서 식을 쓸 거래. 그래서 뭐 문제를 읽어. 그럼 여기에 500원짜리 공책을 살 때 필요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공책 한 개가 한 권이겠지. 한 권이 얘가 500원이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책 한 권을 샀을 때 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공책 X권을 샀다라고 생각하면은 500원에다가 X권짜리를 샀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얘들이 가격은 500 곱하기 X1이라고 그냥 써주면 된다고 간단하지? 이게 살짝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가긴 해야 돼. 만약에 나는 3번을 샀을 때 얼마인지 궁금해. 그러면 우리가 뭐에는 1,500원인 거를 바로 알고 있지만 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돼? 500원짜리를 3번 샀어요 라고 생각해서 500 곱하기 3이고 얘를 그냥 뒤에다가 원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글을 읽고 얘들에 대해서 문자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근데 이 어디다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하면서 계속해서 써왔어. 그냥 모르는 게 있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있네. 걔들이 원래 이 자리에 있는 네모가 들어갔었던 게 네모가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그냥 문자를 써주면 돼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해보고 갑시다. 7번 같은 거라고 해볼게요. 7번. 앞에 있는 문제들은 간단하게 할 것 같아서 지금 거스름돈이라고 나왔지? 150원짜리 지우개 X를 샀는데 그 다음에 500원을 냈대요. 그래서 거스름돈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내야 되는 돈, 지불해야 될 금액 먼저 생각해 봅시다. 지불해야 될 금액은 150원짜리 X개니까 150 곱하기 X1을 지불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5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야 된대요. 우리가 낸 돈이 5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가 받아야 될 거스름돈은 우리가 냈던 500원에서 150 곱하기 X1짜리를 지불하고 남은 돈을 받겠죠. 지금 이 식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문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봤던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거하고는 조금은 좀 생소해 달라. 근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보자. 만약에 여기가 똑같이 좀 간단하게 생각할 때 500원짜리 뭐 공책이라고 할까? 저기도 공책이라 나왔으니까 앞에 공책이 있는데 내가 얘를 3번 살 거야. 500원짜리 공책 3번을 사서 내가 낸 돈이 5,000원 냈을 때 거스름 돈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5,000원을 냈고 그보다 낮은 500원짜리 3개 1,500원을 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거스름 돈 얼마 나와야 돼? 내가 낸 돈에서 내가 산 금액을 그냥 뺀 값을 내가 거스름 돈을 받겠지. 근데 그냥 여기 자리에 문자만 들어간 거야. 여기 자리에 X만 들어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스름 돈 나오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당황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문제를 쓰면 된다는 소리야. 넘어갑시다. 넘어간다는 게 생긴데 넣기 전에서 그냥 오른쪽 페이지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기라 해서 그냥 앞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제는 조금은 외워야 될 게 생겨요.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 내용을 하면서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써먹는 애들이고 이때 좀 알아야 될 식들이 조금 있어. 저거는 뭐예요? 나오는 게 아마 거듭지기 도형의 넓이 이 성분과 시다 도형의 넓이. 여기서 좀 가장 쉬워 보이는 것만 따지면 도형의 넓이가 좀 쉬워 보이긴 하죠. 도형의 넓이 같은 거는 좀 간단하게 먼저 확인만 해봅시다. 그림 더 그리면 너만 숙제 더 내준다. 도형의 넓이 같은 거는 이제 간단하죠.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6학년 가면서 원의 넓이도 배웠었고, 근데 지금 많이 나오는 것도 삼각형. 삼각형들은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아니 가로 곱하기 세로보다는 다른 의미로 좀 써야겠죠? 얘도 그냥 사각형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안 쓰지. 근데 삼각형 같은 거는 뭐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나오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나누기 2 나오는 게 삼각형.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너네들이 자주 까먹는 시 사다리꼴. 얘들 이렇게 생긴 애들, 얘들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얘는 이름이 윗변, 얘들의 이름은 아랫변. 그리고 똑같이 90도를 이루는 이 길이가 높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뭐 너네들 모른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얘들을 그래도 기억을 잘 해놔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윗변에다가 아랫변을 더하고 얘들을 괄호로 쳐줘야겠죠. 한 번에 계산 먼저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나누기 2까지 한 거. 이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뭐 도형의 넓이 너네가 우선 하는 것들은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 근데 얘네들로 이제 처음 보죠. 뭐 소금물의 농도. 뭐 농도가 무슨 말인지 알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얘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외워야 돼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그리고 곱하기 100인데 얘들이 왜 곱하기 100이 들어가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괄호 쳐가지고 퍼센트라고 적어져 있죠. 이 퍼센트 우리 언제 배웠어? 백분율 하면서 배웠지. 백분율은 무조건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얘가 곱하기 100이 뒤에 들어가는 거고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같은 거는 이제 얘를 그냥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살짝만 이해를 해봅시다. 그냥 실제로도 확인할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소금물로 하죠. 소금물 100g 있어. 소금물 100g. 근데 이 중에 소금이 10g이 들어가 있대요. 100g에 그냥 물이 있어, 소금물이 있는데 거기에 소금이 10g이 들어간 상태래. 그럼 얘들의 농도를 어떻게 구해라고 하냐면 그대로 쓰면 되지. 소금물은 100g, 소금은 10g. 여기에다가 나는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써주면 농도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얘들이 약분돼서 얘의 농도는 얼마야? 10%라고 그냥 쓰면 돼. 그렇지?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문자가 들어가고 뭐가 좀 숫자가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복잡한 식이 되긴 할 텐데 그냥 우리가 얘만 좀 기억하면 된다. 농도를 구하는 식.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거리 속력 시간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얘는 거리는 위에다가 쓰면 되고요. 이제 속력하고 시간을 두 개로 쪼개서 뭐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속력하고 시간을 적어주면 돼. 이거는 뭐 문제를 풀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좀 많이 보긴 할 거고 그냥 조금 헷갈리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쓰면서 문제 풀 때 거리, 뭐 속력, 시간, 거리가 얼마나, 속력이 얼마나, 시간이 뭐 몇 분 걸렸다, 몇 시간 걸렸다 이런 문제를 보면은 얘를 그냥 쓰고 시작하는 게 좀 마음 편할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쓰냐? 지금 보니까 뭔가 분수처럼 써놨지.
그치?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우리 분수 보면 위는 분자, 아래는 분모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근데 얘들이 세 개니까 조금씩 나눠서 쓰면 돼. 거리라는 녀석을 볼 때, 거리라는 녀석을 볼 때는 얘를 볼 거니까 나머지 둘을 보니까 두 개가 붙어 있네. 붙어 있는 거 우리 계속 어떤 거를 봤어? 곱하기 관계일 때 붙어 있다고 봤죠? 그래서 얘들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속력하고 시간에 대해서도 봐보자. 속력을 딱 봤어. 나는 얘를 볼 거야. 얘를 볼 건데 나머지 얘를 제외하고 둘을 봤어. 시간하고 거리가 어떤 관계야? 분수꼴 관계네. 그대로 써주면 돼요. 속력이라는 녀석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반대로 시간이라는 녀석을 보면 얘 제외하고 속력하고 거리에 대해서 분수꼴로 보면 된다는 소리지. 시간이라는 녀석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가 나와가지고 얘네를 외워라 라는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얘네 안 외워도 된다고. 그냥 이 그림 하나 얘만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기억만 하면은 그냥 이거 보고 거리 위에 있네 두 개를 곱하면 거리겠다. 시간을 구해야 되네.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을 분모, 거리를 분자, 그냥 이 형태로 넣으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식들이 필요한데요. 얘네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그냥 먼저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하나씩만 딱 보고 넘어가 봅시다.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것들만 볼까? 나머지 것들을 더 어려우니까 너네 어려운 거 푸세요. 어려운 걸 해봐야 좀 더 그러니까 1번 볼 때 소금이 Xg 녹아있는 소금물 200g의 농도래요. 지금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거 이제 소금물의 농도 해가지고 위에 나와 있으니까 소금물의 양하고 소금의 양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소금의 양이 필요하고 소금물의 양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봤을 때 소금은 Xg, 소금물의 양은 200g 이라고 나와 있다는 소리지. 그럼 우리 그대로 식을 쓰면 되겠네.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하면 되고 얘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100하고 200이 그래서 A 2만 남을 거고 그러면 분모는 2, 분자는 X. 근데 여기에다가 퍼센트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서 2분의 X 퍼센트라고 그냥 쓰면 끝이야. 여기서 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거리 속력 시간. 거리 속력 시간 나올 때 솔직히 아까 쌤이 이렇게 써줘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이런 문제를 읽어. 속력이 50km 이렇게 나와 있고 뭐 x t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쭉 읽었을 때 뭐를 구해야 돼? 거리를 구하라 라는 말이지.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구하라 했을 때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 이렇게 뭐 시간이 어쨌니 속력이 어쨌니 나오면은 이 그림들을 살짝 적어주고 거리 위에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를 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지금 속력으로 따지면 시속 50km 그래서 5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은 t 시간이래요. 곱하기 t. 그러면 거리는 50 곱하기 t인데 우리가 거리 같은 거, 뭐 시간도 똑같아요. 시간이 우리가 보면은 얘가 초인지 분인지 시인지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 시켜줘야 돼. 근데 그 다음 시간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거리도 구분이 되겠지. 뭘로?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등등으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 거리하고 시간만 구분돼. 속력도 구분돼. 근데 속력은 우리가 좀 비슷해요. 거리하고 속력도 이제 초나 시간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거리를 가냐 비율로 정해지게 되거든. 얘들 세 개는 다 관련이 있어. 그래서 속력도 우리가 보면 단위가 뭐 센티미터로 잘 안 나오지만 미터나 킬로미터로 좀 자주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속력 이런 거 많이 봤어? 자동차 속력 보면 막 100km라고 슬래시 해가지고 H 말로 적어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 100km/h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무슨 소리야? 1시간에 100km를 갈 수 있는 속력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1시간에 시간 이거만큼의 거리를 갈 수 있는 속력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시간을 구할 때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뭐 속력을 거리를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속력을 우리가 표시를 한다고 자연스럽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볼 때 확인해야 될 게 뭐야? 만약에 우리가 한 번에 얘들 세 개가 관련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거리가 미터로 표시됐으면은 속력도 똑같이 미터로 표시돼야 돼. 거리가 킬로미터면은 속력도 똑같이 킬로미터로 표시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는 애초에 맞춰서 주긴 줬어요. 1시간에 시속 50km는 1시간에 50km만큼을 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에서 거리는 킬로미터가 나와야 되고 시간은 이제 시속이니까 1시간이라고 시간으로 표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T시간이라 나온 거고 우리가 속력을 우리가 거리 구하는 거니까 거리를 쓸 때도 얘들은 킬로미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써야 된다. 물론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것들은 다 맞춰줘서 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로 넘겨서 유형 4번 가봅시다. 이제 유형 4번 쪽은 앞에서 뭐 소금물 정도 나오고 거리 속력 나오고 했는데 이제 얘들이 좀 자주 나오는 공식 같은 녀석이라면은 지금 유형 4번 같은 것들은 이제 그냥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이 문제들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한 두세 개 정도만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15번 같은 경우는 처음 들은 거겠죠? 근데 조금은 당연해요. 먼저 지연이의 나이가 A4였는데 A4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5년 전의 나이를 구하기 때문에 뭔가 당연하게 5년 전이라면 그냥 A-5 살이라고 적어주면 끝이겠죠. 이거 뭔가 당연하지. 만약에 얘들이 15살이래요. 그럼 5년 전에 몇 살이었겠어? 당연히 15에서 5가 빠진 10살. 여기 그냥 적어주는 것처럼 당연하게 적어주면 되는 거. 그리고 18번 같은 것도 잠깐만 말해줄게. 연속된 두 홀수래. 만약에 연속된 17번 같이 연속된 자연수 라고 나온다면은 얘들을 볼 때 자연수들의 특징이 뭐야? 1, 2, 3, 4 등등등 해가지고 앞에 수랑 뒤에 수가 차이가 나는 게 더하기 1 차이 나거나 빼기 1이 차이 나거나 얘들이죠. 근데 연속된 홀수 또는 짝수 이런 애들, 홀수 아니면 짝수 이런 애들의 특징을 보면 홀수로 확인만 해볼까? 1, 3, 5, 7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수하고 뒤수의 차이가 이식이 차이가 난다 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18번 같은 거는 작은 수가 x래. 작은 수가. 그래서 작은 수를 x라고 잡았을 때 큰 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2가 차이 나겠네. x 더하기 2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 소리예요. 알겠죠? 그리고 19번 같은 거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봐줘야 되는데 19번 같은 것들도 이거는 안에 뭐 해라고 나와 있어 풀이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이 말이야. 19번 같은 거 19번도 만약에 나는 63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63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때 그냥 6이라는 숫자 하나랑 그냥 3이라는 숫자를 옆으로 붙여놓은 게 끝이 아니란 소리예요. 만약에 여기 문자가 들어갈 거야. 63이라는 숫자지만 문자로 6을 숨겨가지고 A3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건데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A3이라는 숫자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A가 들어가고 10의 자리에 A가 들어가고 1의 자리에 3이 들어간다는 소린데 얘를 수로 표현하려면은 10의 자리에 어떤 A가 값이 들어갔을 때 6이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의 자리에는 A가 들어가고 1의 자리에는 3이 들어가요 라고 우리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1의 자리는 어차피 1로 곱한다는 거는 그냥 그
그 수 그대로 나눈 소리니까 생략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는 10a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19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보죠. 세이는 바로 50페이지예요. 거기 넓이는 딱히 말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평행사변형 똑같아.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평행사변형도 사각형 구하는 건 똑같아.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퍼센트 나오는 거는 이제 백분율을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27번 보죠. 27번. 만약에 우리가 이제 퍼센트를 구할 때 뭐라 쭉 나오고 무조건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만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 그러면 거꾸로 갈 거, 거꾸로 퍼센트로 나와 있는 거를 나는 얘를 없애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100을 곱했으니까 거꾸로 나오는 게 100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퍼센트를 구할 때는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퍼센트로 나와 있다. 나는 거꾸로 가고 싶어. 나누기 100을 해주면 돼.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냐면 3,000원에 A 퍼센트를 구하고 싶어. 근데 A 퍼센트 이 자체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거꾸로 숫자를 바꾸고 싶어.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100을 나눠야 되니까 100분의 A라는 녀석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퍼센트가 나왔다. 뭐뭐에 이게 중요하겠다. 뭐뭐에 어떤 퍼센트라고 나온다면 얘는 그냥 곱하기 의미예요. 3,000원에다가 이거를 곱해라라는 말이고 식을 쓴다면 3,000원에 A 퍼센트니까 숫자로 바꿔서 100분의 A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뭐에 이거를 구하라 한다면 곱한다 생각하면 되고 퍼센트 나왔을 때는 우리가 거꾸로 100을 나눠준 수를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래서 0 두 개 없애고 0 두 개 없앨 거니까 얘는 30 곱하기 A1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지. 얘네까지 했는데 틀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뒤에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30 곱하기 A1, A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곱셈기호의 생략. 이제 이 곱셈기호 생략하는 것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은근히 생략 같은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생략은 처음 배울 때는 뭐 더하기 생략 같은 것도 우리가 했었고 빼기 같은 거는 생략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곱셈기호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의 약속 같은 느낌이라서 숫자들 만약에 숫자들이 곱해지는 계산기 얘네를 생략을 해야 돼요? 생략하면 뭐 23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요. 애초에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계산해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자를 쓰다 보니까 문자하고 숫자들이 곱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만약에 A라는 녀석이 2개 있어요 라는 거, 그러면 얘네를 생략을 해서 이 앞에 쓰고 뒤에 A 쓰면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A라는 게 2개 있다. 똑같은 애를 앞뒤를 바꿔가지고 해도 어차피 값은 같을 거 아니야. 나오는 값은 같겠죠. 그러면 얘는 그럼 뭐야? 곱하기를 생략했을 때 A 앞에다 쓰고 이 뒤에다 쓰고 이러면 되나요? 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정한 약속이랑 조금 틀린 말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문자하고 숫자가 있을 때 얘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 무조건 숫자가 먼저 오고 문자가 오는 걸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숫자끼리의 계산은 그냥 되면 그냥 해주면 돼. 근데 문자끼리는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문자가 너무 많잖아. 예를 들어 A가 나왔어. 여기 뒤에 B하고 C가 더 있으면 얘들끼리 순서를 어떻게 정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알파벳 순대로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흔히 쓰는 문자 중에서는 X, Y, Z가 있죠. 계속 쌤도 습관이 돼서 X, Y, Z를 계속
앞부터 Z가 뒤에 오게끔 말을 하고 있지. 이 순서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X, Y, Z. 그럼 만약에 A 곱하기 3 곱하기 C 곱하기 2 이런 게 있다. 그럼 얘네는 무조건 정리를 어떻게 한다? 숫자 먼저 앞에다 쓰고 문자들을 쓸 건데 얘네가 손은 쓰러지겠어. 문자들을 쓸 건데 A, B, C 알파벳 순대로 쓴다. A 쓰고 C를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6, A, C 이렇게 정리하면 끝. 여기는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에 만약 A가 추가된다면 우리가 똑같은 문자를 계속 곱할 때 얘들이 뭐라 불렀어? 거듭제곱. 그렇지. 제곱이라고 부르죠.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A가 2개니까 2개만 표시해주면 끝나죠. 그러면 어려운 거 한두 개만 딱 쓰고 끝내봅시다. 제일 뒤에 있는 게 가장 어렵겠죠? 27번 이거 한번 끝냅시다. 세린아 앞에서 어려운 문제 해주면은 답만 쓰지 말고 10분 써야 돼. 그치? 너 나중에 이것도 모르겠어 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거 순서 먼저 정하죠. 우리가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곱하기를 해줄 거고요. 더하기 있는 거 우선 놔두고 나중에 할 거니까 얘들끼리도 곱하기. 그다음 얘는 빼기가 있지만 빼기 2라는 더하기가 생략된 어떤 수라 생각하고 얘들끼리도 이제 따로따로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만 해보죠. 5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를 할 거야. 그러면 얘네는 그냥 그대로 숫자 5분의 1 x, y 그대로 그냥 순서 맞춰서 곱하기만 생략해주면 되지. 여기가 알겠죠? 앞에 거. 그 다음 가운데 거. 가운데 거 볼 때 우리 분배 법칙 혹시 기억나니? 분배 법칙 기억이 안 나나? 곱셈의 계산 법칙에서 교환 법칙. 그래 혹시 기억나니? 분배 법칙? 진짜로? 그냥 문제적으로 끄덕끄덕 하는 것 같지만 이제 물론 뭐 확인을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앞, 뒤 이렇게 그냥 곱해주는 거였어요. 그럼 분배 법칙을 한다면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A랑 곱해졌어요. 마이너스 8A. 걔가 B랑도 곱해졌어. 마이너스 8B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앞에 더하기 없앴잖아요. 우리 더하기 생략하는 거 배웠죠. 그냥 없애도 돼요. 그 다음 제일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2랑 M을 곱하라며 그냥 마이너스 2. 여기서 더 건드려줄 게 있을까? 없겠죠? 그냥 일단 놔두면 돼요. 순서 자체도 지금은 원래 막 이제 알파벳 순대로 써라 라고 해서 X, Y, Z는 이런 순서 A, B, C는 알파벳 이런 순서로 딱 썼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가 엄청 많은 경우에서는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정리가 가능한 녀석이 있다면 해줘야겠지. 여기까지 합시다.